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온 마을의 역할을 기꺼이 자처하며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조카나 손주를 내 자식처럼 귀하게 키워주고 계신 친인척, 또 조부모님들, 그리고 혈연은 아니지만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신 일반 위탁 부모님들까지 바로 우리 위탁가정 부모님들이 그 주인공이시죠. 네, 사실 형편이 넉넉해서 시작한 일은 아닐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 조금 덜 먹더라도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세상에 나가 기죽지 않고 든든하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 키우다 보면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현실적인 고민이 앞설 때가 참 많죠. 나중에 아이 홀로서기 할 때 든든하게 보탬이 되어주고 싶은데 지금 내 형편에 저축까지 잘 챙길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되는 일도 참 많으실 거예요. 게다가 관련 안내서는 왜 그렇게 두껍고 또 복잡한지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우리 아이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서 막막하셨던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디딤 씨앗 통장 집중 상담소. 가정 위탁 부모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은행 가기 너무 멀어 힘들다. 이런 현실적인 고충부터 아이의 소중한 자산을 내가 실수 없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고민들까지 오늘 아주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딱 20분만 저희랑 같이 수다 떤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이 20분 우리 아이의 20년 뒤를 바꾸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박수 한번 치고 한번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좋죠. 좋습니다.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에요. 6살 아이를 가정 위탁해서 키우고 계신 한 부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살 된 예쁜 아이를 가정 위탁으로 정성껏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네 미용실에 갔다가 모임 언니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나라에서 애들 돈을 3배로 불려주는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혜택이 좋다면서요? 저도 우리 아이 나중에 자립할 때 뭐라도 큰 보탬이 되어주고 싶은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물어보자니 일하랴, 아이 보랴 시간 내기 쉽지도 않고 서류도 복잡할 것 같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거 우리 아이도 정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핵심만 딱 짚어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동네 미용실에서 정보 아주 제대로 듣고 오셨네요. 원래 미용실 언니들이 정보로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끝내주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디딤 씨앗 통장이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좋은 거라면 열일 제치고 우리 아이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맞아요.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용어도 낯설고 절차는 또 왜 그렇게 복잡한지요. 일하랴 애들 챙기랴 정신없다 보면 행정복지센터 문턱 넘는 게 정말 숙제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송만 딱 들으시면 나라에서 나온 어려운 책자 한 권 다 보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머님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입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자,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위탁 부모님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간혹 우리 애도 무조건 가입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아쉽게도 누구나는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군요. 네. 그럼 어떤 아이들이 가입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보호 대상 아동입니다.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위탁 부모님들이 돌보고 계신 가정 위탁 아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네. 두 번째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들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이들이 대상인데요. 특히 2025년부터는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 아이들까지 대상과 연령대가 대폭 확대되었으니까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보호 대상 아동인 우리 위탁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에 포함되지만 맞습니다. 그 외에 일반 가정에서 가입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처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집은 위탁수당 말고 다른 벌이도 조금 있는데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걱정하시는데요. 우리 아이가 가정 위탁이나 시설보호 같은 보호 대상 아동에 해당한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자격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득 기준은 일반 가구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거니까요. 우리 위탁 부모님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위탁 아동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혜택이네요. 그럼요. 그럼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혜택이 정확히 얼마나 좋은가요? 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머님이 아이 통장에 5만 원을 저축하시면요. 나라에서 그 2배인 10만 원을 얹어줍니다. 2배씩이나요? 네. 아, 단 여기서 주의할 점. 네. 나라에서 매달 보태주는 돈은 최대 10만 원입니다. 내가 10만 원 넣는다고 20만 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넣은 5만 원이 15만 원이 되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혜택이죠. 네, 정말. 그럼 무조건 한 달에 딱 5만 원만 넣어야 해? 하실 텐데 아니죠. 이 통장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여기서 우리 엄마들이 꼭 아셔야 할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아동수당을 활용하는 건데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아동수당이 이 통장으로 자동 적립되지만 우리 위탁가정 아이들은 보호자님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아동수당을 디딤씨앗 통장으로 바로 저축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매달 받는 아동수당을 어차피 아이 미래를 위해 좀 저축을 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신청해두면 훨씬 수월하겠네요. 빙고! 맞습니다. 아. 따로 입금하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나라에서 주는 수당에 국가 지원까지 더해서 2배, 3배로 불어나니까요.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더 넣어두시면 나중에 우리 아이 독립할 때 정말 든든한 미천이 될 거예요. 네, 5만 원이 15만 원이 된다니. 이거 정말 우리 애들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꼭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디딤씨앗 통장 대상인지 확인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 담당자가 자격 요건을 조회해 줄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 은행 멀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위탁지원센터 선생님들께 전화하시면 방문 상담 때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집은 소득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네. 꼭 센터에 전화번호 한 통 넣어보세요.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묵직한 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손주 둘을 데리고 사는 할아버지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수당 받아봤자 애들 학원 보내고 과일 한 봉지 사 먹이면 남는 게 없어요. 제 허리 약값 쓰기도 빠듯한데 매달 몇만 원씩 통장에 넣으려니 좋은 건 알지만 자꾸 미루게 되네요. 저 같은 형편에도 무리를 해서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오늘 이 방송 정말 잘 들으셨습니다. 돈 없어서 통장 못 만든다는 아버님 같은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돈은 나중에 넣더라도 일단 계좌만이라도 지금 당장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저축할 돈이 없는데도 통장부터 만들라니 그게 가능한가요? 가정위탁지원센터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이 디딤씨앗 통장이거든요. 새로 위탁을 시작할 때 필수라고 안내도 드리고 방문할 때마다 통장이 있는지 또 적립은 잘 되고 있는지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편이 안 돼서 나중에 여유 생기면 뭐 이렇게 개설을 미루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선생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권고할 정도라면 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 도대체 왜 일단 계좌부터 만들어야 하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돕고 싶어하는 따뜻한 후원자분들이나 민간 단체들이 참 많거든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이런 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연결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후원금이 준비되어 있어도 아이 이름으로 된 디딤씨앗 계좌가 없으면 그 지원금을 보내주고 싶어도 보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계좌가 있어야 후원금 연계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당장 저축할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계좌를 일단 개설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아버님이 당장 큰 돈을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계좌만 개설해 두시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결해드린 후원자분들이나 지자체에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써달라며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렇게 후원금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든든한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후원자가 아이를 위해 5만 원을 넣어주시면요. 국가가 그 마음을 이어받아 2배인 10만 원을 더해줍니다. 결국 보호자가 직접 납입을 못하는 상황이라도 사회와 국가의 도움으로 아이의 자산은 매달 15만 원씩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통장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누려야 할 당연한 혜택들을 놓치고 있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호자분들 중에는 내 주거래 은행은 따로 있는데 신한은행까지 가기 번거롭다거나 집 근처에 신한은행이 없어서 통장을 만들어도 돈 넣으러 가기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평소 안 쓰던 은행을 일부러 찾아가는 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릴게요. 꼭 신한은행 창구에 직접 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 통장인데 다른 은행에서도 입금이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와. 처음 계좌를 만드실 때 부여받은 아이의 디딤씨앗 통장 번호가 바로 입금 계좌가 됩니다. 보호자분이 평소 쓰시는 농협, 국민은행 혹은 우체국 같은 주거래 은행에서 이 계좌 번호로 계좌 이체만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뱅킹도 좋고 가까운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을 하셔도 아이 통장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집 앞, 내 손 안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언제든 편안하게 입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야, 굳이 신한은행 간판 찾아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고요. 너무 편리하네요. 네. 그럼요.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타행에서 이체하실 때 은행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 보호자님들 아까운 생도 나가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수료 걱정도 덜고 훨씬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을 알려드리려고요. 바로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는 겁니다. 자동 이체요? 매달 날짜 맞춰서 돈 보내는 것도 일인데 아예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주는 건가요? 그럼요. 보호자님들 주거래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아이의 디딤씨앗 통장 번호로 매달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자동이체만 딱 한 번 설정해 두세요. 그럼 매번 은행을 가거나 이체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잊고 있어도 아이의 미래 자산이 꼬박꼬박 쌓이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번 달에 보냈나 안 보냈나 헷갈릴 걱정도 없고 무엇보다 적립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50% 이상이 조선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런 온라인 뱅킹이나 자동이체 등록 같은 게 사실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복잡하고 이게 눈에 또 잘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땐 어렵게 혼자 씨름하지 마시고 신분증 들고 가까운 은행 창구로 가세요. 직원분에게 우리 아이 통장으로 매달 얼마씩 자동이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다 해주십니다. 아우, 한 번만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직접 하기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럼요. 은행이 멀어서 내가 쓰던 은행이 아니라서 기계 쓰는 거 나 잘 못해 서툴러서 못하겠다 이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맞아요. 나중에 형편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만들어야지 하고 미루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누릴 혜택이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입금할 돈이 없더라도 일단 계좌부터 개설해 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계좌라는 통로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들이 아이의 미래로 막힘없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돈 걱정 말고 은행 걱정 말고 일단 계좌부터 만들기. 그렇죠. 그리고 자동이체로 잊지 말고 꾸준하게. 이게 오늘 2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무리해서 저축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아이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통장을 먼저 마련해 주시라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국가와 우리 사회가 정성을 다해 함께 채워가겠습니다. 보호자님은 그저 아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이제 마지막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위탁 보호자님 분께서 가장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깊이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심리적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친부모가 아닌데 나중에 아이가 자립할 때 통장 관리 문제로 혹시라도 원망을 듣거나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그렇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담긴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그 관리의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누르실 거예요. 맞습니다. 정작 보호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적립 금액이나 사용 계획을 아이와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괜히 돈 얘기 꺼냈다가 사춘기 아이와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 그냥 보호자가 알아서 관리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대화나 관리를 망설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공유를 통한 조기 경제 교육을 권장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생기면 통장을 함께 보며 구체적인 숫자를 공유해 보세요. 네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누구보다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둔 너만의 자립 통장이야 라고
명확히 정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통장이 있다는 걸 아는 수준을 넘어 함께 관리하는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매달 쌓이는 적립금을 보며 나라와 후원자분들이 네 꿈을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네. 이렇게 투명하게 공유하면 나중에 생길지 모를 오해를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 스스로가 나를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나도 내 미래를 잘 준비해야겠다. 이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보호자분들이 진짜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18세가 되어 이 큰 돈을 수령했을 때 혹시라도 엉뚱한 곳에 낭비해버리면 어쩌나 하는 우려예요. 또 간혹 정말 형편이 어려워질 때 이 통장이라도 해지해서 써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맞아요. 그 부분은 정말 걱정 많으실 겁니다. 제도적으로 아주 촘촘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이 통장은 지자체 승인 없이는 보호자라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지 요건이 아주 명확하고 까다롭게 관리되기 때문에 아이 자립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해지 자체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뜻이니 안심하셔도 돼요. 네. 본인 명의의 통장이지만 용도 확인 없이는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다는 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학 등록금 영수증, 주거 마련을 위한 전세 계약서, 혹은 취업 훈련비 결제 내역 같은 자립을 위한 필수 용도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은행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죠. 하지만 정말 급하게 아이 병원비를 써야 하거나 학비가 당장 부족할 때는 이 비상 상황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다행히 길이 있습니다. 조기 인출 규정이 완화됐거든요.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의료비나 학업 용도에 한해서 최대 5회까지 돈을 미리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좋네요. 그렇죠. 네. 무조건 묶여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꼭 필요한 순간에는 요긴하게 꺼내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거죠. 13세부터는 아이의 급한 불을 끄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나중에 모든 적립금을 찾을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겠죠? 그건 안 됩니다. 정말요? 네. 이 부분은 우리 보호자분들이 꼭 별표 5개 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5개. 네. 디딤시아 통장 해지는 아동 직접 방문이 원칙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온라인으로 안 된다니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자산을 사기 피해 등으로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해지를 하실 때는 정확한 수령을 위해 딱 이 2단계만 거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관할구청입니다. 구청 담당자를 찾아가서 자립용도 증빙 서류를 보여주고 해지 승인서를 먼저 받으셔야 해요. 두 번째는 신한은행 관할지점입니다. 구청에서 받은 그 승인서를 들고 신한은행으로 가셔서 비로소 통장을 해지하고 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승인받고 은행에서 해지하고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네요. 네. 은행도 가까운 지점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꼭 관할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요. 맞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아이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성장 파트너니까요. 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네. 오늘 디딤시아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선생님들께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맞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혹은 절차가 복잡해 막막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네. 여러분 곁에는 항상 든든한 조력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20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디딤시아 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아이가 홀로 세상에 나갔을 때 가장 추운 날 꺼내 입는 포근하고 두툼한 겨울 외투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오늘 심어주신 이 작은 씨앗은 시간이 흐를수록 뿌리를 깊게 내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울창한 나무가 되어 그늘을 지켜주겠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아이들은 보호자분들의 사랑과 정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국가와 우리 사회가 더 큰 책임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디딤시아 통장은 그 약속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빵긋빵긋 웃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이들의 환한 미소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반짝반짝 빛나게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